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우리 당은 언로가 자유롭게 열려 있다. 획일적인 목소리만 강요하는 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주 전남 순천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분이죠. 자칭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도 순천에 계십니까? 사실 그랬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허은하 의원이랑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지금 국회 경내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는 서울 방송 이런 거 좀 많이 줄이고요. 순천에 거의 일주일에 6일 있는 것 같고, 가끔가다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하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예. 그거 이제 열심히 찍고, 그렇게 지냅니다. 예, 어제도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아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김기현 대표 만나셨을 때, 네. 국민의힘이 주 전장을 과거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일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념 논쟁을 염두에 두신 발언 같았는데, 맞죠. 요즘도 도민들의 우려 계속 듣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일부 도민들의 우려라고 했는데 일부가 아니고 정말 많은 국민들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념적인 색깔이나 당파성이나 이런 게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 원래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고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정치 시작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념이나 어떤 당파성에 대한 논란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좀 네.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바로잡아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국민들께서 크셨을 텐데 지금 가는 방향성은 너무 이념 위주로 가고 있고 특히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어떤 역사 전쟁을 벌일 땐가 또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같이 하는 회의석상에서 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왜 이 시점에 이념 논쟁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저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이런 얘기 하실 때는 지지층 결집용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보면 그냥 대통령의 소신이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전략이라면은 예. 우리가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소신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해요 저희가. 네. 네, 너무 많은 어떤 이벤트에서 너무 많은 어떤 이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략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전략이고 더 큰 문제는 전략이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소신이신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결국 외부 이전이 결정됐는데 육사에서는 자체 결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소신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강한 발언을 하시고 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쭉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오셔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어떤 여러 과거 무슨 공산주의 이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제발 이제 좀 이런 거 그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지금 홍범도 장군 이름을 함명해서 홍범도 함에서 빼느니 마느니 이런 거 가지고 또 그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랑 해군이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우리 해군이 창군된 이래로 함정명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네. 위인의 이름을 붙였다가 다시 뺀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과연 홍범도 장군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현직 대통령의 이념 충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전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이게 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걸 전략적으로 어떤 수립을 한 정치공학자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해 준 거에 대해서 땡큐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고 이런 논란은 반대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기에 참전을 해주면은 이게 진영으로 또 더 선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나 반발심을 가지고 계시는 중도층 국민들도 분명히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전이라는 거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볼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이시니까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이나 활동을 많이 하실 거라면은,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신 말씀은 좀 되돌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이념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요. 이 홍범도 장군 둘러싼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이념 전쟁, 이념 논란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스럽게 윤미향 의원 이슈로 이게 좀 전이가 됐거든요. 네, 그 부분도 논란이죠. 예, 저도 그것도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홍범도 장군님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윤미향 의원 이슈로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 문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을 바꾸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정을 좀 찾아야 된다. 저는 솔직히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으로 대비하고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네. 진짜 안 좋거든요. 왜 우리가 홍범도 장군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지금 군 관련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지금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항명 관련 혐의로 외압 의혹도 있고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수사단장이 높은 사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다른 외부 경찰에다가 넘기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절차대로 한 거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은 나도 이제 대령쯤 되면은 병사보다는 원스타 투스타 사단장하고 더 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본인이 어찌 보면 더 불편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엄격하게 수사해가지고 그 외부로 넘기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될 만한 일인데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걸라는 얘기를 안 따랐다고 해서 항명으로 처벌하겠다? 저는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김웅 의원도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 해수부 공무원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아무튼 많이 됐습니다. 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일단 당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김기현 대표와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꾸준히 네. 얘기를 해오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침 식사도 함께 하시고 최고위원회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자만추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만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김기현 대표께서 여러 차례 이제 만나자 밥 먹자 하실 때마다 순천에서 만나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해당 지역에 온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네. 와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또 대표께서 왔다 가시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순천에서 뵙고 싶다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 그 윤 대통령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순천에서 뵈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잘 됐고 또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또 제가 평소에 지금 당이 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자리 아니었나 저도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내세웠던 연포탕, 연대포용 탕평 이제 좀 끓기 시작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밥을 몇 번 먹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와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전이나 후나 인간적으로 불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 운영의 방향성이나 노선에 있어가지고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제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김기현 대표 만나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다양한 의견 나오는 거를 좀 그대로 그냥 좀 놔둬라. 놔둡시다. 지금 보면은 뭐 지난 전당대회 전후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홍준표 다 뭔가 이렇게 내쳐졌는데 네. 아니 우리 당에서 몇 안 되는 스타 정치인들 좋은 스피커들 다 내치고 어떻게 정치하냐 우리가. 그래서 조금 주류나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 나오더라도 그 자체를 포용하는 정당으로 가야지 우리가 잘 되고 더 네. 강해진다. 그것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연포탕 이런 구호 필요 없이 당이 더 진정한 통합을 잘 이뤄가지고 앞으로 갈 거다 말씀드렸고 저는 뭐 그게 실천이 잘 되는지 지금 뭐 지켜보면서 소신대로 정치활동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남 민심특위를 꾸린다는 얘기도 들려서요. 뭐 네. 그만큼 호남 민심을 좀 잃었었다는 방증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꾸리더라도 그런 식의 이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론 호남 민심 잡는 게 중요하지만 충청 민심은 뭐 안 중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 어디든 민심이 다 중요하고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런 식의 직접적인 네이밍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남에 가서 열심히 예산 관련해서 뭐 노력하고 인재 영입하고 해도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홍범도 장군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에게 모욕을 드리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안 뽑아요. 우리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그 싸구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지역에 특화된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노선이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취약 지역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그게 네. 시너지가 나는 거다.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고 계신 여의도 재건축조합 유튜브 채널에 어제 이제 특별 사면 사면권에 대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네. 마침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10월에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뭐 당내 기류가 좀 바뀌면서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김태우 구청장 공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예전부터 밝혀왔고 설마 그렇게 하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 정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설마 하는 것들이 다 현실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김태우 구청장 공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공천은 한다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김태호 구청장을 포함해서 경선을 치르는 거는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선하잖아요. 그냥 경선 아무나 열어주고 나와라라고 하면 김태호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지도 자체가 불과 수십 일 전에 구청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야 공정하단 한 경선이라고 할지 몰라도 본인이 어떤 그런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분을 인지도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식으로 경선해가지고 후보로 만드는 게 과연 그게 진정한 공정인가?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만으로 봐선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아유, 그럼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 6일째입니다. 정기국회와 함께 시작된 야당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데서 별로 멀지 않은 데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라는 당 대표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나경원 전 대표가 국회 내에서 이제 뭐 빠루를 들고 투쟁하는 모습이나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고 이랬던 단식했던 모습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을 남기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단식에서 무엇을 얻어가실 수 있을지 솔직히 잘 안 보이고,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글쎄요, 그렇게까지 큰 호응을 못 이끌어내는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까지 당대표를 하시는 동안 사실은 그렇게 큰 업적을 못 남기셨던 것 때문 아닐까. 그래서 예.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져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인 면에서 볼 때는 단기간 동안입니다만은 단식을 하시고 또 단식에서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기 어려워요. 내부적으로. 예. 인간적인 도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민주당 내에서는 나름대로 자리 잡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야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